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완장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장 효과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완장을 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특히 리더가 승진을 한다든지 뭔가 별도의 권력을 얻는다든지 뭔가 잘 됐을 때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뭔가 급상승한 상태가 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완장을 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범한 직원이 팀장이 됐다든지 아니면 팀장이 임원이 됐다든지 하면 그 과거의 시절을 까먹고요, 약간 오만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팀장이었던 선배가 임원 됐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돼 있더니 뭔가 좀 목에 힘을 준다든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겁니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뭔가 승진을 했을 때 사람이 나빠지거나 완전히 형편없이 변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다소 사람이 오만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권력을 갖게 되거나 뭔가 자기의 충족감이 높아지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죠. 남성 호르몬이죠. 그럼 약간 거들먹거리기 쉽죠. 영어로는 이걸 휴브리스라고 하는데요. 휴브리스란 단어는 사실 토인비가 먼저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잘 나가게 됐을 때 인간이다 보니까 오만해져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카루스라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카루스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지옥의 불에 떨어져 있을 때 이카루스에게 아버지가 다가와서 날개를 달아주죠. 야, 빨리 도망가라, 이카루스야. 이카루스는 지옥의 불에서 그 날개를 달은 상태에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이카루스야, 이 날개는 밀랍으로 붙였기 때문에 바다 위로만 도망을 가라.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분명히 그런 경고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이카루스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 날개가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훌훌 날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태양 가까이 가서 뜨거운 태양열에 이 밀랍이 녹아서 바다에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이카루스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란 항상 이런 오만과 욕망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잘 나가던 리더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갖고 적을 만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고 조언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 독단에 빠지고 독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완장 효과죠. 잘 나가는 리더일수록 이런 완장 효과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장 효과는 처음부터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이 조직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은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개인이 조직에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개인은 겸손하고 책임감이 더 강하고 그다음에 보람도 느끼고 열정적이 되죠. 그러나 조직은 크다는 기대를 갖죠. 야, 이 친구 참 잘 뽑았어. 너 너무 잘했어. 당신 대단해. 빨리빨리 승진해.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조직이 더 기대감이 크고 개인은 겸손하죠. 계속 잘한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럼 변곡점이 와요. 뭐냐, 개인은 계속 잘하니까, 잘해왔으니까 기대감이 크고 뭔가 조직에서 얻는 보상이라든지 성취감이 아주 그냥 높아지죠. 근데 조직이란 어떻습니까? 조직은 항상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손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와, 잘했다 이러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 잘했네, 가봐, 이 정도죠. 근데 이게 곡선이 바뀔 때가 있어요. 즉 변곡점을 지나서 개인의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조직은 내성을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잘 나가던 개인은 어때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더니 말이야 요새는 고마운 줄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말이야 우리 사장님은 말이야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격려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런 불만이 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불만이 입 밖으로 나가게 되고 주변 사람이 듣게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불평이 전달이 되죠. 그럼 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 손만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등이 심해지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개인은 나 없이 한번 잘해봐. 정말 나 없이 한번 잘 되나 보자고. 이러면서 오히려 조직에 기여한 사람이 오히려 배신자 같은 행위를 한다든지
방관자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은 어떻습니까? 너무 심할 경우는 이 친구가 아깝기는 하지만은, 필요는 하지만은 조직 전체를 위해서 통제를 가하게 되고, 그런 통제가 강하게 가게 되면 개인과, 즉 성과를 낸 개인과 조직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대부분 조직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이 힘이 세고 사람이 많아서, 꼭 그것도 있겠지만요, 막판에 가면 어떠냐면요, 조직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해 있고 개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판단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장 효과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심을 잃고 나중에 잘 나가던 사람이 오만해져 갖고, 즉 휴브리스가 발동이 돼 갖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조직과 등을 진다든지, 자기가 아꼈던 사람과 갈등을 겪는다든지, 자기를 키워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완장 효과는 언제 끝나냐면,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고 추구했던 그런 욕망이 중단되는 순간, 즉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이 완장 효과는 감소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멀쩡하게 잘 나가던 리더가 완장 효과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나친 성취 욕구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싶어 하죠.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올라가다 보면은 승자 독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초심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또 계속 서운한 거 뭡니까? 난 잘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려다 한 거지. 주변 사람들 계속 떠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한 거 알지? 나 아니었으면 안 됐다고. 그러면서 자꾸 더 끝없이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호응도 하고 격려도 하고 존중도 하지만은 나중에 뭐예요? 주변이 먼저 지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치면 본인은 더 강하게 나가죠. 본인이 강하게 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둔다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참 좋은 의도였는데 이렇게 주변을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불행해지는 거죠. 이 지나친 성취 욕구가, 그러니까 고삐 풀린 어떤 소처럼요, 이렇게 뛰어다니다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잘하려다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욕구를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초심을 기억할 수 있는 머터리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대기업의 임원인데요, 롤렉스라는 시계를 차고 계세요.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언뜻 보면요, 비싸긴 비싼데 이 시계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딱 봤어요. 그때 시계가 멈춰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시계를 주면서, 아들아, 아무리 어렵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엄마를 지키고 동생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님은, 이 임원은 늘 자기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뭔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기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이 시계를 보면서 아버님을 생각하고 아버님이 옳게 살라고 한 기억을 갖고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었는데 유학을 갈 때 본인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에센스라는 영안사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돈으로 유학을 가지만은 열심히 공부해 성공해서 돌아오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이 교수님은 그 당시에 유학을 가면서 이 에센스 영어 사전을 품에 안고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성공해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됐는데요, 지금도 그분 테이블에 가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낡아 빠진 사전이 있어요. 크리스탈 박스에 넣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뭔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뭔가 자기를 좀 끌어내리고 자기를 좀 컴다운 시키고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만드는 요체를 가지면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것은 그걸 보면서 좀 지각을 하게 되고, 지각을 하게 되면은 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나가던 리더가 완장 효과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비굴한 추종자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조직에서 잘 나가다 보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권력을 가질 때마다 뭔가 자기한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추종만 하고 복종만 하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오죠. 그럼 계속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외치는 거예요.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요. 결국 그는 이 잘 나간 리더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보호받고 보험 들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에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팀장일 때는 어떻습니까? 훌륭한 점도 있고 친하니까 이게 충고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됐더니 비슷한 충고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죠.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완장 효과 발달되면요. 일단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한테 귀가 가게 돼 있는 것이죠. 물론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틀렸다, 잘못했다, 싫은 거예요. 나는 잘나서 잘 나가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싫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초기에는 어때요? 알았어 이러지만 지나가면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부하는 사람이라든지 비굴하게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진실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 친구들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왜? 편하니까죠. 편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칭송해주고 말하면 싹싹 말 잘 듣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비굴한 추종자가 곁에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못된 의사결정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높이 갈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옆에 반대자를 곁에다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 아시죠? 그분은요. 이렇답니다. 어떻게 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었냐? 반대자를 곁에 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회를 통해서 M&A를 한다든지 뭔가 대규모 투자가 있을 때 만장일치로 회의가 되면은 일단 이 회의를 보류한답니다. 만장일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 되다 보니까 혹시 뭐를 리스크에 대한 거를 간과하게 될까 봐 약간 미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거기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반대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요. 당신 왜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한번 얘기해봐. 회장님 이건 이래서 저렇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걸 간과했었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럼 개인적으로 페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뻐서 곁에 두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 본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대자를 곁에 두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 아닐까요? 반대자를 제거하는 사람은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자를 곁에 두는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나가는 리더가 완장 효과에 빠지는 이유 세 번째는요. 베푼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여러분들도 조직생활 하다 보면요. 임원들이나 높게 가신 분들은요. 자꾸 자기 공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말이야 그거 내가 다 한 거잖아. 그 친구 내가 다 키워준 거야. 걔 나 아니었으면 승진 못했어. 이러면서 자기의 공적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랫사람을 약간 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푼 것만 생각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조직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죠. 자기가 베푼 것, 고생한 거, 그거에 대한 자꾸 피드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공이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만 비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베푼 은혜는 모래에 새기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완장 효과를 조심이 되면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다 했는데 말이야. 우리 부서 일은 내가 다 했다고. 이거 나였으면 안 됐어. 자기가 이 베푼 것, 공적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게 되면 섭섭함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베푼 것은 모래에 새기라는 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잘 나간 리더가 완장 효과에 빠지는 이유는 주의력이 상실하는 겁니다.
주의력이 상실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항상 이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의 가동률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약간 올드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성과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플랜이라든지 실행이라든지 노하우가 과거 같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옛날 같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의 영광을 되새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화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듣는 사람만 찾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싫어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기 객관적이거나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리더는 자기가 이룬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예전만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자기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잘 나가는 리더가 완장욕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없는 지배 욕구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영어로는 fearless dominant입니다. 즉 공포감 없는 지배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 나가니까 이 권력을 발휘하더라도 누구도 도전 못해. 누가 감히 나한테 덤비질 못해. 그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러죠. 사실 그 조직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뭐 실력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은 사람 밑에 있으면 약간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더라도 참았죠. 왜? 그 대신에 얻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요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간 리더들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사람 때문에 역풍을 맞는다든지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리더일수록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심.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그들에게 배울 게 있고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의 가치가 있고 배울 게 있는 거고요. 또 자기 윗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지배 욕구를 가질 때 두려움 없는 지배 욕구, 즉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는 리더가 완장 효과에 빠지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든지 이 완장 효과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끝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학습, 그리고 주변인들과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